이윤 원장 일어나세요. 자, PPT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지난 10월 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하라 지시하셨죠? 맞습니다. 왜 이런 지시 내리셨어요? 그 당시에 남북 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알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대한민국 분단 75년 동안 항상 있어 왔어요. 자, 원장, 남북 관계에 심각하게 경색됐다고 본인이 확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에.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 풍선은 풍선은 5월서부터 날라왔어요. 예,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그만하세요. 예. 정의선하고 동해선 그만하세요. 시간이 폭파 없어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네. 저 밑에서 써준 얘기 그냥 읽지 마시고요. 네. 남북 관계가 언제 좋았던 적이 그렇게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미사일 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풍선은 이미 5월서부터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의심을 합니다. 자, 앉으세요. 이성구 기획관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방 보좌진한테 무인기 사건 때문에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무인기가 날라오고 뭐 북한에 떴다고 하니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북한에 대한 기습 도발 방송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됩니까? 실수하셨죠? 네. 네. 예, 실수하셨죠? 잘못 앉으세요. 확인했습니다. 예, 앉으세요. 무인기가 평양상공에서 떨어졌다고 발표한 날은 10월 11일입니다. 근데 이날 제작기획회는 10월 10일이에요. 핑계를 내려면 제대로 되셔야죠. 어떻게 원장과 방송기획관이 입만 열면 지난 김건희 황제 관람 때도 그러더니 증거가 나오면 그때 말 바꾸고 오늘도 원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통신자료 낼 수 있냐고 하니까 바로 네 해놓고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못 내겠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아까 그리고 지교조 선생님 관련돼서도 바로 뚫뚱한 거짓말을 그냥 물어보면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여기 국회예요. 의원님 그거는 조세의 증거가 나요. 그 사이에 계약은 계속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또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둘러대지 마시라니까요. 생각을 하세요. 예, 정말. 이윤 원장. 네. 누구로부터 사전에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들은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10월 10일 이 실시하기 전에 조만간 북한에 대한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저는 전혀 없으면 10월 10일 날 그런 짓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지전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재혁 방송기획관 전 기획관, 지금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을 의심합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고 또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이미 언론에 많이 인정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분명히 윤석열과 김용현의 계엄 관련된 언급을 어디서 들었거나 아니면 귀동냥이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윤호 원장한테 전달이 됐고 이윤호 원장이 그래 내가 준비해이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뭐 전혀 그 사실과 다르고요. 의원님 제가 그 재난과 관련된 그 시스템을 만든 건 7월부터 시작이 자, 됩니다. 7월에 만든 공문 띄워보세요. 네. 예. 자, 이윤 원장님 고위공무원이시죠? 네. 재난안전기본법 읽어보셨어요? 재난이 뭔지는 아세요? 재난안전기본법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재난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뭐 재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수 재해라든지 그 뭐 그런 거고. 재난과 전쟁이 같습니까? 법률적 그래서 용어로? 저기에 재난하고 준 전시 상황까지를 약간 구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 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저렇게 쓰셨잖아요. 네. 자, 재난에는 사회적 재난하고 자연재해 두 개가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법률적 기본 개념도 없이 고위공무원을 공직하시면서 지금 전쟁 상황을 7월에서부터 얘기하시면서 넣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KTV 취재기자 몇 명 있습니까? 20여 명이죠? 네. PD 몇 명 있어요? PD요? PD는 뭐 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네. 자,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정책방송원이 KBS입니까? 주간 방송사 어디입니까? KBS죠? 의원님 그 KBS가 YTN처럼 보도 채널입니까? 그렇지만 그만한 규모나 돼요? 아니 의원님 저희가 재난 방송 할 수 있어요? 전쟁 방송 생중계 할 수 있어요? KTV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의원님. 저는 원장님과 네. 방송기획관처럼 외부에서 정치적 오염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만든 거예요. 의원님 충무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가 재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는 KBS입니다. 주관사는 KBS지만 국가 비상을 대비하는 그 충무계에게 저희가 재난 방송을 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을지 연습 때 그런 연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앉으세요. 네. 저희도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KTB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KTB의 정치인들,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장으로 방송기획관으로 이 정부 들어서서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또 한 명이 더 갔어요. 예전 정부장 하나였는데 2명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오로지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대통령실에 비서관까지 가고 이러면서 이런 사단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황제 관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전시 상황에서의 생중계 기획까지 하고 그리고 재난방송사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임하고 능력도 안 돼요. 취재기자 20명에서 PD들 30명에서 어떻게 재난방송을 합니까? 정부적 상황에서. 더불어서 전제 관련된 생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원도 몇 안 되는 KTB가 이렇게 스스로의 위임지대다라는 업무에 대해서 자임을 하면서 이런 사고를 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KTB가 보여준 형태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 약속하셨듯이 감사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약속하셨고 저는 이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원장 분명히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 파면이지만 감사 결과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저는 KTB가 윤석열도 돌아다니는 폭탄이지만 KTB 폭탄 같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규정에도 없는 공연을 만들어서 여사한테 상납을 하고 그것을 상납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승진해서 가고 뒤에 남은 사람들은 재난방송사를 자임하고 생방송으로 전쟁 생중계를 하겠다고 자임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문체부의 기관이에요. 문체부 장관 뭐 하셨어요? 차관님들 뭐 하셨습니까? 장민아 차관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국회 때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KTB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벌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을 때 적어도 KTB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차관님께서 각방 다 도셨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KTB가 진 큰 죄가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일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특히 인건비 저희가 한 푼도 삭감 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들 잡고 모가지 잡고 말 안 들어? 잘라.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고 장관님, 차관님, KTB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정말로 다음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